바꾸셨나요? 일단은 장문산 경험 작년에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여기는 없어. 아, 없으세요? 3명이 아, 없어요. 3명. 그러시구나. 4명. 여기는 거의 입문자. 아, 이문지. 근데 나보다 잘. 상경보다 잘 타는 입문자예요. 아, 그런데 훨씬 잘 들이대고 잘 타. 네. 넘어지는 거 막 더 많네. 일단은 오늘 코스가 여기 장문산이 크게는 코스가 4개가 있거든요.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죄송합니다. 코스가 3.7km, 온천 코스가 3.2km래요. 여기 전망대로 오십시오. 능선에 따라서 갈 수 있는 싱글 길이 계속 연결돼 있어요. 네, 그래서 청벽강이라고 하는데 저 산 너머로 이제 공주 청벽강. 그 금강 제 뭐지 금강 맞나? 맞아. 네, 그 저기 강이 있고요. 어쨌든 이게 한 코스가 3.4km가 약간 안 될 거예요. 4km 거의 가까이 되는데 4km 되는 싱글 코스를 내려갔다가 영상 정보대에서 다시 올라오면 저기 지금 능선 보이시죠? 네, 그 보여요. 임도. 네, 네. 그 임도 타고 돌아 올라오는 아, 코스거든요. 짱이다. 네. 이거는 거의 그러니까 EMTV로만 타요. EMTV. 아, EMTV로. 장군사는 진짜 EMTV다. 제가 어제도 여기 왔었는데 네. 여기 다 와. 타니까는 3.5km, 35km 나와요. 35km요? 35km. 짱이다. 와. 35km의 저기 뭐지? 높이 고도가 한 1600m. 1600여? 1600m. 헐. 이 산을 350m를 4번을 올라오는. 아, 그렇죠. 저기 임도길을 벌써 4번 올라왔다가. 내려갔다 또 올라오고. 아,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와. 이 바이크가 있어야 되네, 여기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장군산은- 장군산 타시는 분들의 거의 90% 이상이 다 이 바이크 타시는 분들. 아, 네. 그렇군요. 그렇답니다. 이 바이크가 필요하네요. 저기 그 저기 계룡산 잘 지금 지금 연못 때문에 연못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사실은 산이 다 연결돼 있어요. 지금 제가 그 코스 맵을 좀 분석해 봤는데 여기를 넘어가면 앞에 산에 또 임도가 또 있거든요. 그 임도를 가면 말티즈 아시죠? 말티제. 공주 말티즈. 네. 마티고개. 마티고개. 아, 마티고개. 마티고개하고 연결이 돼요. 아, 다 연결돼 있네. 마티고개 싱글이 또 있어요. 국방병원 있고 네. 현충원을 돌아서 올 수 있는 길인데 거기 가려면은 보조 배터리가 필요해요. 아, 아니면은 누가 픽업을 하러 글로 가야 돼요.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싱글 다운힐을 할 때 앉아서 타기보다는 이렇게 보통 서서 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서서 타는 것도 의미가 있거든요. 그 서서 탄다라는 의미는 이제 그 자전거 이게 무게중심점이 2개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전거 무게중심점이랑 내 몸의 상체 무게중심점 있지 않습니까? 이 2개가 밸런스가 맞아야지 자전거 라이딩이 편해져요. 이 자전거 라이딩이 자꾸 흔들리고 핸들이 흔들리고 머리가 계속 움직이고 한다라는 거는 뭔가 이 무게중심점이 자꾸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속도를 낮추셔야 돼요. 네, 속도를 낮춰서 내가 안정적인 라이딩을 할 수 있는 자세를 계속 만들어 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정해져 있긴 한데 뉴트럴 포지션이라고 해서 중립 자세예요. 네, 그 중립 자세를 취한다는 거는 자전거의 무게중심점이랑 내 중심점을 아주 최적화하는 자세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는 계속 내리막을 내려갈 때 자전거는 계속 움직이죠. 예, 앞뒷바퀴에 계속 뭐 나무 뿌리가 때리기도 하고 돌이 때리기도 하고 뭐 계속 그러죠. 아니면 뭐 스키딩 할 때 지금 낙엽 같은 거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데 낙엽은 사실 앞뒷바퀴가 다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항상 라이딩 하실 때 앞에 낙엽이 많이 깔려 있다 그러면 일단은 속도를 낮추셔야 돼요. 예. 그러시면서 계속 그 자전거를 주행하셔야 되는데 이 무게중심점이 안 흔들리게끔 계속 그 자전거의 그 이제 중심점을 계속 맞추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강습을 좀 받으셔야 돼요. 예. 그리고 그 강습의 기본을 잠깐 설명드리면은 이 무게중심 자세의 기본은 다 이 발에서 나오거든요. 예. 내 체중은 어디 실려 있냐면은 잘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핸들은 사실 별로 무게중심이 안 실려 있어요. 발에다 실려 있거든요. 발은 결국에는 딱 2포인트예요. 페달력 2포인트. 이 2포인트에 내 몸이 다 그 체중이 다 실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만큼 이 페달링 포지션이 되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작년에 설명드렸지만 앞으로 나가면은 제가 페달링에서 앞으로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내 몸을 앞으로 밀겠다는 거고요. 페달을 뒤로 이렇게 양쪽을 다 빼면은 내가 이제 뒤로 빠지겠다라는 거거든요. 멈추겠다라는 자세죠. 이거는 근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뒤로 양발이 다 빠지는 순간 내가 그
급격한 그 이제 다운힐이나 뭔가 이제 급경사지 같은데 뭐 계단 같은데 순간적으로 딱 떨어질 때 그럴 때 위험하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안 넘어가게 뒤로 양쪽을 다 빼주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정말 그 아주 급격한 진짜 이거는 멈춰야 되겠다. 이럴 때 양쪽을 뒤로 다 빼주시는 거예요. 보통은 그 라이딩 하실 때 뭐 그 왼발이 뒤로 빠지시는 분이 있고 오른발이 뒤로 빠지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냐의 차이인 거고요. 뭐 저 사람 잘 타는 사람은 왼발이 뒤로 빠져 있네. 나도 왼발로 빼야지. 이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편한 발이 뒤로 빠지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고요. 근데 뒤로 빠진 발이 항상 앞쪽으로 15도, 10에서 15도 정도 이렇게 앞으로 나가 있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앞에 나가 있는 발은 거꾸로 마이너스 15도, 10에서 15도 정도 뒤로 이렇게 빼주시는. 그게 뭐냐면은 제가 라이딩을 할 때 이렇게 그 뒤꿈치를 뒤로 내린다는 거는 앞으로 오는 충격을 내가 받아주겠다는 거고요. 거꾸로 그 뒤를 약간 들어주는 거는 내가 엉덩이가 뒤로 너무 빠지지 않게, 그 체중이 너무 뒤로, 이게 웨이트백이 뒤로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체중을 낮추면 낮출수록 허벅지하고 다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좋은 점은 안정적으로 자세가 점점 내가 빠르게 내려가더라도 점점 안정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러니까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 힘들어서 못 가요. 그래서 적정한 높이에 맞춰주고 그 다음에 적정하게 이렇게 그 받쳐주면은 다리 그 뒤꿈치를 들면서 뒤로 나간 발이 받쳐주면은 조금 더 라이딩하기 좀 더 편하실 거예요. 결국에는 그 무게중심은 어디 있냐면 엉덩이에 있거든요. 허리와 엉덩이 쪽에 있거든요. 그 허리와 엉덩이를 내가 이렇게 받쳐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라이딩 하실 때는 그 안장 그 다운힐 할 때는 보통 그 평지, 이런 싱글이라도 평지나 이렇게 댐핑이 없는 구간에서는 그 안장의 포지션하고 내 엉덩이 포지션하고 딱 맞추시면 되고요. 그게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힘들지도 않고. 근데 점점점 내리막 그 각도가 세지면 세질수록 뒤로 이제 나오셔야 되고요. 이제 다운힐 할 때 그 기본적으로 이제 속도가 좀 붙는 다운힐 구간, 이제 보통 한 20km 이상 넘어가는 다운힐 코스, 그런 데에서는 엉덩이가 안장 뒤로 완전히 빠지시는 게 좋아요. 그런 상태에서 일단 다운힐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질문. 뿌리 넘을 때. 그 나무 뿌리요. 일단 나무 뿌리 넘을 때는 그 서스펜션이 있는 자전거들은 그냥 속도로 치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하드테일 많이 타시죠. 하드테일 타시면은 그 충격이 앞은 그래도 튜버가 있어서 그나마 받아주는데 뒤는 튀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나무 뿌리의 높이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나무 뿌리가 얼마만큼 높냐, 그 다음에 나무 뿌리의 크기, 그 다음에 내려가는 속도, 이런 거 다 이제 고려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나를 툭 치는 정도, 그러니까 툭 치는 정도,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그런 초보 기준으로 일단 초보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 속도가 낮을 때 걸려서 앞을 못 넘어가는 정도의 높이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제 그 펌핑이라는 거를 좀 해주셔야 돼요. 호핑. 펌핑은 아니고, 참 펌핑은 그 다음이고 호핑이라는 걸 좀 해주셔야 돼요. 호핑은 뭐냐면은 앞바퀴를 살짝 들었다가 놓는 건데, 사실 든다고 해서 완전히 이렇게 윌리하듯이 드는 게 아니라 그 체중을 사실 앞에서 뒤로 좀 빼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낮췄다가 살짝 이렇게 띄워주면, 앞을 살짝 띄워주면 자전거의 그 웨이트가 앞이 좀 빠지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앞은 그렇게 빼줬는데 뒤는 어떻게? 앞이 넘어갔으면 뒤도 이렇게 빠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었다가 뒤로 이렇게 빠지는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기술을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슬립 안 나게 하는. 슬립 안 나게, 그러니까 슬립 안 나게 하는 거는 속도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낮으면 일단 넘어갈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적정한 속도가 안 나오면은 얘가 이제 나무에 뒷바퀴든 앞바퀴든 그러니까 뒷바퀴가 보통 많이 걸리거든요. 뒷바퀴에 걸릴 때 슬립이 났다라는 거는 얘를 넘어갈 수 있는 포스가, 그러니까 토크가 여기에 안 넘어가는, 작용을 안 해준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계속 뒷바퀴를 잡고 있는 거니까 뒷바퀴는 어디로 가냐, 옆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넘어가는
그 넘어가는 방법은 적정한 속도를 이걸 그러니까 제가 그 나무 뿌리를 보고 판단해 가지고 아, 저 정도면은 내가 어떤 기술과 어떤 속도로 해서 넘어가야 되겠구나 이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초보는 그걸 못 해요, 사실은. 그래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기본적으로 그 이제 그 스탠딩 자세라고 하는데 스탠딩 하시면서 윌리 호핑을 조금 연습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예. 그러면서 그 윌리 호핑으로 앞바퀴 들었다가 그 이제 나무뿌리가 앞바퀴나 뒷바퀴에 걸리지 않으면서 통과하는 거는 바니업밖에 근데 바니업은 이제 어드밴스드 기술이고요. 그 전에 통과하는 거는 앞바퀴를 그 나무뿌리에 튕기는 거예요. 예, 약간 튕겨주면서 튕김과 동시에 내가 그 힘을 좀 빼주는 거죠. 앞 바퀴에 내 체중을 좀 빼주는 거거든요, 힘을.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뒷바퀴는 사실 속도가 붙으면은 그냥 치고 넘어가요, 보통은. 그렇게 먼저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일단 앞바퀴가 걸려가지고 앞바퀴가 넘어가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거는 제어가 안 돼요, 아예. 뒷바퀴는 제어가, 슬립이 나더라도 제어가 되지 않습니까?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근데 앞바퀴는 슬립 나면 넘어지셔야 돼요, 그냥. 그래서 앞바퀴가 넘어지지 않게 이게 통통 뛰는 제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호핑 연습을 좀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치고 넘어가는 연습을 좀 평상시 도로나 이런 데에서 각고목이나 뭐 이렇게 나무 같은 거 하나 놓으시고 통과하는 연습을 거기서 하시면은 자신감이 여기서 붙으실 거예요. 네. 난 자신감 붙었어. 네. 그렇지, 초보들. 그렇지. 근데 그 적정한 속도가 도대체 얼마냐? 이제 경험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